혹시 하루 종일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신가요? 그래서 인공 눈물도 넣고 눈에 좋다는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실제로 안구건조증은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병입니다. 방치하면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눈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공 눈물을 넣거나 눈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를 먹어보는 정도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답답함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구건조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안구건조증을 단 2주 만에, 그것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구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해결도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눈 표면에는 눈물막이라는 매우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크게 기름층, 물층, 점액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기름층이 눈물의 증발을 막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층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바로 속눈썹 밑에 위치한 기름샘이죠. 정상적일 때는 이 기름샘에서 맑은 기름이 분비돼서 눈물을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코팅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름샘이 막히거나 질이 나쁜 기름이 나오면 눈물막이 쉽게 파괴되면서 눈물이 금방 마르게 됩니다. 이것이 안구건조증의 시작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시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원래 눈물막이 눈 표면 전체에 매끈하게 깔려야 빛이 곱게 들어오고 시야가 선명해지는데 기름샘 문제로 인해 묽거나 탁한 기름이 나오면 빛이 굴절돼서 시력이 흐릿해지는 거죠. 안구건조증을 단순 건조함이 아닌 장기적인 시력 위협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시작되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면서 눈이 피곤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약국에서 인공 눈물을 사서 넣어보다가 그래도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눈 운동이나 손으로 눈 주변을 문지르는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루테인이나 히알루젠 같은 영양제를 사 먹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시적 증상 완화는 가능해도 기름샘 막힘이나 기름질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재발이 잦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인공 눈물만 넣거나 눈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다고 안구건조증이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공 눈물 사용이나 눈 운동, 눈 마사지, 영양제 섭취 같은 방법이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부작용이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인공 눈물의 경우에는 너무 잦게 사용하면 안구 표면의 점액층까지 씻겨나가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여러 번 뜯었다가 재사용하는 인공 눈물에는 균이 번식하기도 쉽죠.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는 스틱형 인공 눈물은 개봉 시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눈 운동의 경우에는 눈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는 줄여줄 수 있지만 안구건조증의 핵심 원인인 기름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 마사지 또한 손으로 눈꺼풀을 누르면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녹내장이나 다른 염증이 있을 경우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도 루테인의 경우는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빛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성분일 뿐이기 때문에 기름샘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적고 히알루젠도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름샘을 개선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법들로는 안구건조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름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금방 돌아오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구건조증을 확실히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눈꺼풀 세척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안구건조증은 보통 속눈썹 밑에 있는 기름샘이 막혀버리거나 안 좋은 기름이 나올 때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눈꺼풀과 함께 이 기름샘을 꾸준히 세정해주는 것이 이 기름샘에서 다시 좋은 기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눈을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면서 이 기름샘 구멍들을 넓혀야 하는데요. 수건에 물을 적셔주시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준 뒤 이걸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눈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눈꺼풀 부위의 온도를 약 40도 정도가 되게끔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기름샘에 쌓인 오래되고 걸쭉한 기름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구건조증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인 코브 박사의 논문을 보면 기름샘의 지방질은 35도 이하에서는 충분히 액화되지 않아 눈꺼풀 가장자리의 온도를 40도 근처까지 높여야 기름이 부드럽게 녹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찜질로 기름을 녹인 다음에는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탁한 기름들을 닦아내야 합니다. 시중에 눈꺼풀 전용 세정제를 깨끗한 부직포나 면봉에 뿌려서 속눈썹 뿌리를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당장 세정제가 없다면 깨끗한 면봉을 이용해 눈꺼풀 가장자리를 살살 문질러 안 좋은 기름을 닦아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찜질과 눈꺼풀 세척만으로도 안구 건조증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과정을 2주 정도 계속 반복하면 눈 표면을 고르게 덮는 맑은 기름층이 많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빛이 고르게 굴절돼서 시력도 선명해지죠.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함을 느끼셨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수건으로 온찜질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수건으로 온찜질을 하려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과정이나 물기, 온도 조절, 또 뒷정리까지 귀찮은 게 제법 많다는 겁니다. 온도를 40도로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쉽게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물에 젖은 수건이라 금방 식기도 하죠. 게다가 주름과 피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수건이 닿으면 모공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온도를 맞추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매일 수건을 말리고 관리하는 게 귀찮다거나 눈 외의 피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 없이 눈찜질기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제품을 찾아본 결과 램포라는 회사의 아이스파팟이라는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40도를 맞춘 뒤 15분 뒤에 알아서 꺼지기 때문에 따로 타이머를 맞추거나 온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제품 사이즈 자체가 눈에만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 크지 않아서 눈에만 딱 맞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눈 위치에 맞을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꺾이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온찜질을 넘어 냉찜질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아침에 눈이 부었을 때 이걸로 차갑게 해주면 금방 가라앉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격대가 아주 싼 편은 아니지만 기능과 편리함, 그리고 눈 건강을 지켜서 절약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 눈 관리를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 통해서 제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는 안구 건조증을 그냥 눈이 좀 뻑뻑한 증상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시력이 뚝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안구 건조증은 한 번 심해지면 개선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인공 눈물만 넣거나 무작정 영양제에 기대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차피 인공 눈물을 10방울을 뿌리던 한 방울을 뿌리던 눈에 흡수되는 양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기름샘을 풀고 좋은 기름이 나오도록 관리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매일 수건 온도를 맞추고 뒷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서 쉽게 방치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럴 땐 눈찜질 제품을 활용해 보는 것이 훨씬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기관이니 오늘 알려드린 안구 건조증 관리법을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건강과 생활 전반에 대한 유용한 정보, 그리고 가능하면 알찬 혜택까지 찾아서 전해드릴 계획인데요. 이런 소식들을 계속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